명품 기본 이론서 43강입니다. 43강부터는 핵심 기출문제에 대해서 단원별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판매 관리에 대해서 250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3강에서는 40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보겠습니다. 뭘 묻고 있어요?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업무가 아닌 것은? 라고 묻고 있죠. 우리가 인바운드 하면은 바로 나와야 될 거 주문하고 상담하고 또 안내하고 그리고 접수하는 이런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우리가 수신콜, 발신콜로 했을 때 수신콜에 해당되는 고객 주도형의 텔레마케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닌 것 다 먼저 볼까요? 그래요. 우리 인바운드에서 가장 많이 묻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해피콜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갈게요. 자, 해피콜은 아웃바운드 콜센터,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에서 진행되는 업무지요. 누구에게? 구매한 고객의 사후 관리를 위한 전화이지요. 그래서 해피콜이 인바운드다라고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할게요. 해피콜은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에서 활용하고 있고 구매 고객에 대한 사후 관리 전화이다라고 정리하시면서 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서 묻고 있어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전략적 활용 방안 중 판매 촉진 방향. 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자, 판매와 뭐로 나눌 수가 있어요? 판매와 우리는 비판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판매를 촉진한다는 것, 결국 고객에게 마케팅을 활성화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걸 묻고 있는 거죠. 자, 답을 보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바로 찾을 수 있어요. 4번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소비 동향, 수요 예측, 또 연체 대금에 대한 회수, 또 고객에 대한 정보 또 하나 넣는다면 뭐 해피콜. 자, 이런 것들은 뭐에 해당될 수 있다? 비판매 영역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전략 활용 중 판매 촉진에 대해서 묻는 것, 답은 몇 번이다? 상품에 대한 정보와 구입에 대한 권유, 4번이었습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우리 유통 경로의 원칙이 있었죠. 유통 경로의 원칙은 여러분이 그 의미와 또 그 뜻에 대해서 좀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볼게요. 총 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입니다. 이런 중간상의 거리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제조업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렇죠. 제품에 대한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요. 또는 중간상으로 통해서 이익이 떨어질 수 있겠죠. 자, 이거를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구매 가격이 올라가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자, 유통 경로의 중간상을 최대한 줄여서 거래의 총량을 줄여서 제조업자와 소비자 양측의 실질적인 반응의 비용을 줄여주는 원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집중 저장의 원칙이래요. 좀 생소해요. 단어 자체도 틀렸죠? 우리가 집중 준비의 원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얘기예요? 제조업체가 제품을 다 보관함에 있어서 그 부담이 크겠지요. 그래서 누가 대신해줘요? 도매상이 어느 정도 여유가 되는 도매상이 제품을 제조업자를 대신해서 뭘 해줍니까? 보관. 그죠? 도매상이 물품을 대량으로 보관해줘서 그 제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우린 이것을 집중 준비의 원칙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틀린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4번 볼게요.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종류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케팅 정보 시스템 나오면은요,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영 정보의 하위예요, 여러분. 어디? 경영 정보의 하위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마케팅 정보 시스템을 뽑으려면요, 고객 정보 시스템,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 마케팅 조사 시스템, 그리고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과 함께 또 하나를 넣을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부 정보 시스템. 그렇죠. 내부 정보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를 한번 보면 돼요. 뭘 묻고 있어요? 자,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가 자료를 분석하고 보다 나은 마케팅 실행을 위해서 뭐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활용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 바로 나올 수 있겠죠? 바로 뭡니까?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케팅 정보 시스템을
의미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묻는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5가지 어떤 의미인지 꼭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커버리지 전략이라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표적 시장 전략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모 박스에서 얘기하는 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 시장 커버리지 전략 3가지. 비차별화 전략. 비차별화 전략은 뭐예요? 단일 제품으로 전체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거죠. 그럼 시장의 이질성을 본 건가요? 공통점을 본 건가요? 그렇죠. 시장의 공통점을 파악해서 비차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차별화는 뭡니까? 시장을 좀 세분화해서 자, 몇 개의 세분 시장에 우리 기업에 있는 제품에 다 각기 다른 제품 그리고 각기 다른 마케팅을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좀 더 기업이 규모가 크거나 자원이 풍부한 기업에서 활용이 가능하겠지요. 그럼 우리 네모박스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시장에 낮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거가 아니라 뭘 하겠다. 가장 알맞은 하나 또는 몇 개의 시장을 선택한 후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그 시장에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싶대요. 자, 기업 입장에서 어때요? 자원이 한정적인 소규모의 기업에서 좀 적절하겠죠. 자, 우리는 큰 시장에 낮은 점유율이 필요 없다. 어떤 작은 시장에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겠다. 자, 그러면 소규모의 기업에 유리한 것 집중화 전략, 집중화 마케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답은 몇 번이었어요? 네, 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6번 보겠습니다. 마케팅에서 판매 촉진 비중이 판매 촉진 비중, 판매 촉진 단기간에 매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들이겠죠. 이런 판매 촉진의 비중이 증가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아닌 것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뭐 정확한 완성도 있는 문제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자, 광고 노출이 어땠어요? 이게 효과가 미비해야죠. 그렇다면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는 어떨까요? 가격 민감도가 증대돼요. 그래서 가격이 쌀 때 좀 더 구매하려는 가격 민감도가 증가되게 되지요. 판매 촉진의 성과 측정이 어떨까요? 그렇죠. 이거 용이해요. 용이하죠. 자, 경쟁이 완화됐습니까?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죠. 자, 완화가 아니라 치열해지다 보니까 판매 촉진을 좀 더 강조하게 되고 시장에서 요구가 커지게 됐다. 비중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대표적인 4가지. 우리가 앞에서 5가지를 봤는데 4가지, 대표적인 4가지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럼 대표적인 4가지에서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내부 보고, 내부 정보 시스템, 마케팅 조사 시스템. 우리가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다 얘기하고 있는 외부 정보 입수 시스템이 있지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사 시스템, 그렇죠. 고객 정보. 자, 고객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이 4가지가 결국 뭐를 지원하기 위한 거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그렇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4가지가 별로 구성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틀린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8번 볼게요. 우리 고객 속성 데이터. 고객의 데이터를 2가지로 나눴어요, 크게. 그래서 우리는 고객 속성 데이터, 그리고 거래를 통해서 얻어지는 고객 정보죠. 그래서 거래 속성 데이터라고 고객 데이터를 2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 속성이라는 결국 뭡니까? 고객의 고유한 정보예요. 고유 정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고객의 이름, 나이, 주소, 그리고 성별 이런 고객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정확한 답은 3번이겠죠. 그럼 우리 1번 볼게요. 이거는 고객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정보의 원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부 데이터, 내부 정보다 얘기할 수 있고요. 외부 기관에서 고객의 정보를 입수해요. 우리는 이건 무슨 데이터? 외부 데이터, 외부 정보 데이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4번은 뭐죠? 거래를 통해서 얻어지는 고객의 정보 데이터, 거래 속성 데이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입니까? 틀린 답이 아니죠. 옳은 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9번 보겠습니다. 가격 조정 전략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럼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A 대형마트에서는 B사의 오디오 제품을 3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30만 원에서 29만 9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대요. 가격의 끝자리를 단수로 처리해서 좀 더 할인율을 높인 느낌으로 가져갔지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리적. 결국 크게 가격이 변동된 건 아니지만 가격을 단수로 조정해서 좀 더 피부로 느껴지는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가격의 할인율의 폭을 좀 넓혀줬죠. 이것을 심리적 가격 결정법 중에 우리는 단수 가격 결정법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단수 가격 결정법은 우리가 상위 개념으로 심리적 가격 결정법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만약에 보기를 물었을 때 심리적이 없어요, 단수 있어요. 정확한 건 단수 가격 결정법인데 이게 어디에 포함될 수 있다? 상위 개념으로 심리적 가격 결정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주 나오는 문제죠. 이렇게 가격을 끝자리를 조정해서 가격의 할인율을 좀 더 크게끔 느껴지게 하는 것. 심리적 가격 결정법 중에 단수 가격 결정법.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격 결정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가점시장이에요. 다소 생소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점시장 또는 가점산업이라는 거는 시장 내에 많은 기업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시장 내에 몇몇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거죠. 시장 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가점시장에서 어떤 기업의 가격을 따라간다? 경쟁자의 가격을 평가하기가 비교적 용이한데 시장 내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선도 기업의 가격을 나머지 기업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 좀 높은 기업, 또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 또 시장을 선도하는 그 기업의 가격 정책을 나머지 기업들이 따라가는 정책 뭐다? 그렇죠? 답은 뻔이에요. 가격 선도제였습니다. 자, 밑에 볼까요? 우리 원가 가산 가격 결정법은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원가가 있죠. 원가에다가 적절한 마진을 포함해서 우리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가격 결정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적절한 마진을 포함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 원가 가산 가격 결정법이었습니다. 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활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수요 예측 조사 나왔어요. 우리가 이건 뭐예요? 아웃바운드 중에 어떤 거에 의미가 돼요? 비판매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당연히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당연히 1번에 해당됩니다. 자, 상담, 접수 다 우리 인바운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린다. 1번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에 대한 분류, 또 어떤 것들이 활용 분야인지 명확하게 여러분이 구별을 지으셔야지 이런 기출문제를 좀 빨리 쉽게 풀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서비스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서비스의 특성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서비스가 눈으로 보여요? 손으로 만져줄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서비스를 뭐라 얘기하냐면 무형성이다 그래요. 손으로 만지거나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도 좀 어렵고요. 특허로 보호받기도 어려워요. 자, 그럼 어떤 특징도 있을까요? 소멸성도 있지요. 우리가 재고로 보관할 수 있나요? 보관을 못해요. 그래서 고객이 많이 몰렸을 때는 대기 관리가 발생하는 것도 소멸성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비분리성입니다.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비분리성 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동시성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무형성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고요. 이질성. 똑같은 서비스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거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성향, 능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의 니즈라든지 또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서비스 품질이 느껴지는 것이 다 다르다. 그래서 동일한 서비스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맞춤 서비스 또는 차별화 서비스로 가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틀린 자 볼까요? 2번이었죠. 왜요? 자, 서비스는요, 특성과 분리되지 않고 동일하게 생산 후 소비가 된다. 생산 후에요.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이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서비스의 특징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어떤 유통 형태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본사와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고 본사가 다른 업체라면 결국 독립적인 사업자란 거네요. 독립적 사업자가 있다.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다라는 거네요. 독립적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그 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자, 본사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상표권, 또 사업권, 운영권 등을 사용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한대요. 독립적인 사업자와 뭘 형성하는 거예요? 가맹점이라는 계약을 맺는 거죠.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프랜차이징, 또 프랜차이즈 제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바운드 고객 상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1번 볼게요. 자, 인바운드 고객 상담은 고객 밀착형입니까? 아니죠. 좀 더 고객과 밀착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런 우리 고객 밀착형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 아웃바운드에서 나오죠. 자, 그럼 우리 인바운드 고객 밀착형보다도 우리 고객이 직접 전화를 거는 고객 주도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틀린 답은 몇 번? 1번이었죠. 자, 인바운드는 우리 고객 주도형으로 또 대기 시간의 관리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죄송합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이었네요. 맨날 틀린 것을 찾다가. 그렇죠? 자, 세일즈나 세일즈 리드는 뭡니까? 아웃바운드죠. 판매를 위한 것.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판매하는 것. 3번 보겠습니다. 인바운드 고객 상담은 주로 질문형의 문의 상담이 기득이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3번과 4번에서 많이 혼돈하셨을 것 같아요. 뭐 썩 좋은 문제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상담을 우리가 진행하지만 인바운드에서는 질문형의 어떤 문의에 대한 상담보다도 문제 해결이란 부분에 좀 더 초점을 줬지요. 그래서 3번은 다소 거리가 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4번 볼까요? 인바운드 고객에게 전화인 만큼 고객 만족을 위해서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 찾으려면은 답은 몇 번이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표적 시장의 마케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라고 묻고 있습니다. 1번 먼저 볼까요? 시장이 이질성이 커요. 각기 다른 시장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비차별적 마케팅이 맞을까요? 단일 제품으로 전체 시장을 공략하는 이유는 시장을 하나의 동질성으로 봤죠? 아니에요. 우리는 동질성으로 봤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질성이 아니라 동질성이었습니다. 경쟁자의 수가 적어서 경쟁 정도가 약하대요. 그래서 경쟁 정도가 약해서 시장 점유율을 좀 높이고 싶은 거겠죠? 시장 점유율 경쟁사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 우리는 그것을 차별적 마케팅이 아니라 집중적 마케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기존 마케팅 및 조직 문화와 이질성이 큰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아니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특징과 비슷한 시장을 동질성을 통해서 선택한다면 시장은 어떨까요? 기업과의 적합성이 커지겠지요. 그래서 틀린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설탕, 벽돌, 철강 등은 제품은 비차별적 마케팅에 적합하다. 그렇죠. 우리 원자재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원자재 좀 더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차별적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네, 4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인 소비자의 반응이래요. 자, 일반적인 소비자의 반응인데 여러분 이렇게 쭉 보기를 딱 보면은요 보이는 게 있어요. 자, 뭐가 보여요? 아이다 보이세요? 그렇죠. 아이다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우리 아이다는 고객의 뭡니까? 구매 행동 모형이죠. 구매 행동 모형을 모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이다는 좀 오래됐죠. 오래되다 보니까 뭐 현대식의 지금의 고객의 구매 행동 모델과는 다소 거리가 멀지만 기본적으로 고객이 뭐하다? 아이다. 그게 뭐합니까? 어텐션. 주목하고 있어요. 인터레스트. 뭔가 흥미를 유발하고 있고요. 우리
desire, 욕구죠. 그리고 우리 action이라는 구매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그래서 뭐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아이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17번 보겠습니다. 우리 17번 보게 되면 다음 중 상대적인 고가 전략. 자, 이렇게 상대적인 고가 전략, 상대적인 저가 전략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상당히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적인 고가 전략이 가장 적합한 경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1번 볼까요? 시장에서 경쟁자 수가 어때요? 많대요. 경쟁자 수가 많아요. 그러면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좋아요? 저가 전략이 필요하겠죠. 소비자의 수요를 자극하고 싶어요. 좀 더 많이 사게끔 유도하고 싶어. 어떤 전략이 좋아요? 그렇죠. 저가 전략이죠. 자, 높은 품질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싶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품질이 우수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고가 전략, 고가 전략. 시장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요. 시장의 가격 탄력성이 높다는 건 고객이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는 겁니까? 높다는 겁니까? 민감도가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높다라는 거는, 죄송합니다. 가격 탄력성이 높다라는 거는 민감성도 높다라는 거죠. 가격이 싸면 좀 더 많이 사고, 또 비싸면 좀 수요가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저가예요. 이거 가장 많이 혼동하세요. 가격 탄력성이 고가는 그래서 어떻게? 고가는요, 낮을 때, 가격 탄력성이 민감도가 낮을 때, 고가는 낮을 때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18번 보겠습니다. 제조업자가 중간 상들로 하여금 제품을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또 촉진하고 또 많이 팔게끔 하는 거래요. 그래서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서 판매원을 이용한 유통 전략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기업의 제품, 제조업체의 제품을 누구에게, 고객에게 사라고 뭐 하고 있어요? 밀고 있지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뭐 영업사원이라든지 판매사원을 통해서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고 추천해요. 밀고 있습니다. 푸시 전략이죠. 그러면 반대 우리 풀 전략은 뭐예요? 기업의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소비자라금 이 상품에 대해서 사게끔 유인하는, 고객을 당기는 전략. 뭐다? 우린 그것을 풀 전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유통 경로를 설계한대요. 기업에서 이제 제품을 만든 거예요. 제품을 만들었는데 유통 경로란 건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누구에게 가기까지, 최종 소비자까지 가기까지의 그런 경로를 개발하는 건데, 그 경로를 개발할 때 어떤 절차와 프로세스로 개발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소비자가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요. 소비자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나?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에 대한 분석이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죠. 제품에 대해서 고객이 느꼈을 때 좀 편의성을 요구하는지, 좀 아니 빠른 배송을 요구하는지, 다양한 제품 또 구색을 원하는지, 이런 소비자의 욕구를 분석하고 이 분석을 통해서 기업에서 뭐예요? 우리는 그럼 유통 경로에 대한 목적을 선정하게 되겠죠. 자, 목표를 선정하게 되고 선정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만들게 되고 경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유통 경로의 설계 절차, 여러분이 4가지 확실하게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20번 보겠습니다. 시장 세분화의 기준 중 편의, 상표의 충성도, 가격의 민감도,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사용, 상황, 이런 것들과 포함된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 세분화의 기준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 두셔야 돼요. 자, 인구 통계적 나눠볼까요? 인구 통계적인 게 있지요. 나이, 연령, 성별, 가족, 소득, 학력. 인구 통계적인 것. 자, 지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지리적인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어요? 나라, 지역, 또 인구 밀도, 도시의 크기 또는 기후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건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구별할 때는 고객의 개성이라든지 관심, 또 라이프 스타일이 포함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행동 분석적인 방법이다. 행동 분석적 방법. 편익,
상표의 충성도, 가격의 민감도, 사용 상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4번이죠.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별해가지고 꼭 외워두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20번까지 봤고요. 그럼 21번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 후 우편으로 나 이거 샀어요. 이거 구매했어요. 라는 구매 확인증을 기업에다 보냈대요. 자, 이렇게 구매에 대한 확인을 기업에다 보냈더니 구매한 제품에 대한 일부 가격을 현금으로 반환해 준대요. 이거는 뭐 외우셔야 되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우리 리베이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런 판매 촉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중간상에다가 누가 제조업체가 우리 제품 중에 요 제품, 요 A라는 제품을 좀 더 많이 팔아줘 라고 요청했을 때 중간상이 그 제품에 대한 판매율이 높아질 경우에 뭘 제공할 수 있어요? 일정 금액을 좀 반환해주고 혜택을 주고 보상을 줄 수 있는 리베이트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네,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프리미엄은 뭘까요? 우리가 경품하죠. 또 뭐 구매하게 되면 경품도 진행하고 있고 또 사은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혜택을 통해서 소비를 유도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프리미엄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시장 세분화의 기준 중 우리가 앞에서 나왔죠? 행동 분석적인 변수다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브랜드 선호도, 사용도, 가격 민감도, 사용 상황 다 뭐에 해당돼요? 행동 분석적이죠. 자, 소득은 그럼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인구 통계학죠. 자, 고객의 나이, 성별, 소득, 뭐 학력, 종교, 그리고 가족의 생애 주기 이렇게 해당되는 건 인구 통계학적이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었습니다. 계속 나와요. 이렇게 시장 세분화 기준에 대해서 묻는 질문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라는 부분입니다. 1번 볼게요. 자, 각종 광고 활동을 관련돼서 외부 고객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 것으로 마케팅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죠. 뭐 기업에서 제공하는 뭐 카탈로그라든지 광고를 통해서 또 홈쇼핑을 통해서 고객이 뭐 할 수 있어요? 상품을 주문을 할 수 있겠죠? 맞는 얘기였습니다. 자, 고객 데이터베이스, 여러분 이렇게 고객 DB, 고객 리스트,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나온다면은요, 이것은 어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마케팅과 적절한 고객에게 뭐 합니까? 전화를 해서 판매를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행위죠. 이런 전화를 우리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데이터베이스, 고객 리스트, 뭐 고객 DB 나오면 다 뭐다?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세요. 자, 23번 맞습니다. 우리 24번 볼게요. 우리 고객 데이터베이스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고요. 또 CRM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어떤 기법이죠? 고객을 분석하고 또 고객을 평가하고 고객 충성도를 알아보기 위한 그런 기법. 그걸 뭐다? RFM 기법이다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R은 뭐예요? 리슨 씨, 얼마나 최근에 구매했는가? 우리 프리퀀시 얼마나 자주 구매했는가? 빈도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요. 우리 모니터링은 뭡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구매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제품에 대한 특성 중심으로 분석했대요. 틀린 답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었습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통 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답 먼저 볼게요. 자, 유통 경로는 뭘 의미하고 있어요? 제품이 생산됐어요. 이게 누구한테 가기까지? 최종 소비자한테 가기까지 그런 거리, 그런 경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조업체 생산자가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가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 얘기할 수 있어요? 직접 유통 또는 직접 채널이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제조업체가 너무나 많은 광범위한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하기 어려우니까 중간에 중간상을 둬요. 자, 간접적으로 고객에 전달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간접 채널 또 간접 유통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상품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또는 중간상을 통하여 판매되는 경로를 의미한다. 맞는 말이겠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세분화 중 심리적 분석 변수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장 세분화의 기준, 인구 통계학적, 지리적, 심리적, 행동 분석적 이렇게 네 가지 확실하게 머리에 넣어뒀습니다. 자, 이렇게 심리 분석적인 변수 뭐에 해당돼요? 라이프, 스타일, 사회, 계층, 관심 해당될 수 있겠죠? 연령은 당연히 뭡니까? 인구 통계학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틀린 답은 4번이었어요. 너무 쉽죠? 우리가 네 가지만 구별해 두시면 여러분 너무 쉬운 문제들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이걸 좀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특징을 가진 소비재 유형. 우리가 소비재 유형 나오면은요, 확실하게 머리에 나와야 될 거 뭐 있어요? 편의품, 선매품, 전무품, 비탐색품 나오고 있지요? 그럼 정리해볼까요? 편의품, 소비자가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선매품은 뭐예요? 비교 분석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의류나 가구나 가전이 해당될 수 있겠죠. 우리 전문품이에요. 아주 높은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로 특별한 구매 노력을 보이고 있는 명품, 뭐 고가의 자동차들, 뭐 고가의 미술품들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어요. 비탐색품, 평소에 탐색 의지가 별로 없어요. 또 정보에 대해서도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비탐색품이라 얘기하죠. 주로 어떤 게 있어요? 생명보험, 장래 서비스가 해당될 수 있겠죠. 자, 네모 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선호도와 충성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 아주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죠. 특별한 구매에 대한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고관여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통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요, 모든 중간상들이 그 제품을 취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극소수의 독점권을 부여해서 제조업 입장에서는 그 통제가 용이하게끔 하는 이것을 우리는 전속적 유통을 진행하고 있대요. 자, 전속적 유통에 해당되고 특별한 노력, 강한 충성도 바로 나올 수 있겠죠? 답은 몇 번이에요? 네, 답은 3번이었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운영 시 유의할 사항인가 거리가 먼 것을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답 먼저 볼게요. 자, 텔레마케팅을 관리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만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우리가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은요. 누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텔레마케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텔레마케터의 역량에 따라서 판매 성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핵심 요소를 보게 되면 꼭 따라가는 것이 전문적인 텔레마케터죠. 그럼 우리가 슈퍼바이저, 실무를 담당하는 슈퍼바이저만이 교육에 집중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관리자, 중간 관리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도요. 우리가 상담원이라 얘기를 할 수 있는 텔레마케터들도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이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성공 요소가 아닌 것을 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선정한다. 우리가 불특정 다수, 구매 니즈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래 내역도 없어요. 이런 고객에게 무분별하게 전화를 하게 되면 텔레마케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 우리가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에서 중요한 거는 계속 말하고 있는 고객 DB예요. 그럼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우린 뭘 추출해요? 구매 니즈가 있는 고객을 추출해서 뭘 합니까? 이때 전화를 걸어서 판매를 유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틀린 답을 보게 되면 1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도 필요하고 또 판매 후에 사후 관리도 필요하고 또 항상 잘 정리되고 업데이트된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몇 번이다? 1번이었습니다. 네, 30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은 우리가 고객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건요. 고객마다 타겟 고객을 만들어서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뭐 해요? 생애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거죠. 생애 가치. 자, 생애 가치라는 거는 고객이 처음 구매하고 나서 언제까지 마지막 구매 시점까지
고객의 가치, 미래적인 가치를 생각하는 건데 그럼 이게 단기적이에요? 장기적이에요? 가장 중요하죠. 장기적이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자, 틀린 답 하나 딱 눈에 보여요. 뭐예요? 즉시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서도 간혹 나오는 게 뭐냐면 즉시성, 또 단기적 나와요. 이건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목적이고 또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1번 보겠습니다. 고객의 생애 가치,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도 CRM이 활성화되기 전에 우리가 많이 진행했던 것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죠. 근데 이것을 좀 더 시스템화하게 했고요. 또 기업 내에서는 전사적인 차원에서 고객 지향적인 방법으로 고객과의 좀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건 고객 관계 관리, CRM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애 가치를 가장 깊은 것 찾으려면 당연히 뭘 찾을 수 있어요? CRM이죠. 리뉴얼은 뭐예요? 우리가 매장을 리뉴얼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새롭게 하는 것, 뭐 경신하고 뭐 갱신하고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새롭게 바꾸는 것. 그럼 고가 판매와 우리가 교차 판매 두 가지 뭐예요? 우리가 CRM을 통해서 고객의 추가 판매로 이어지죠. 그래서 수익을 어떻게 해요? CRM에서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뭐는요? 우리 고가 판매 또는 교차 판매는요. 그래서 가장 관련이 깊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답은 2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시장 세분화의 심리적 변수 중복해서 많이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심리적 변수에 해당되는 거, 자, 사회적 계층, 라이프 스타일, 또 개성과 관심인데 아닌 것. 네, 변수는 맞는 것. 네, 4번이었습니다. 그럼 소득은 뭐예요? 인구 통계학적. 우리 직업은 뭡니까? 그렇죠. 인구 통계학적. 도시의 크기, 기후, 인구 밀도, 뭐 나라 이런 것들은 다 지리적 변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었습니다. 자, 33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는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기업이 시장 세분화를 기초로 정해진 표적 시장 내에 핵심 포인트예요. 그냥 우리 이렇게 해요. 고객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 다시 말할게요. 고객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그것을 뭡니까? 기업에서 추구하는 그 가장 적정한 자리, 차별화된 자리, 기업에서 목표로 했던 차별화된 경쟁사와 차별화된 기업의 자리를,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은 것, 포지셔닝이다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고객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 얘기한다면 당연히 항상 따라와야 돼요. 포지셔닝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포지셔닝을 결정할 때는 분석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뭘 분석해요? 시장과 고객을 분석하죠. 시장과 고객을 분석하고 또 경쟁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자사를 분석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원이 있고요,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사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라고 묻고 있어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욕구도 없이, 아무 가정도 없이 그냥 이거 주세요라고 하고 있나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판매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 충동 구매도 어떤 가정의 요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건 첫 번째 뭘 볼까요? 첫 번째 나타날 수 있는 건 자극이에요. 자, 자극은 이것은 내부 자극일 수도 있고요. 외부 자극일 수도 있겠죠. 어머,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그래요. 어머, 야, 너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칙칙해졌어.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자극을 받았어요? 외부 자극을 받았죠. 자, 근데 어느 날 내가 거울을 봤어요. 어머,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칙칙해? 어떤 자극이 왔어요? 내부 자극이 왔죠. 자, 문제를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어머, 나 클렌징을 잘 하지 않았어. 내가 화장품을 좀 이렇게 잘 바르지 않았어. 문제를 인식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보를 좀 탐색하게 돼요. 그럼 내 피부를 좋게 하고 좀 화사하게 하고 주름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떤 제품을 구매하면 좋을까? 정보를 탐색하죠. 그리고 그런 정보 중에 비교 분석을 하는 대안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대안평가 후에 우리 선택이라 얘기할 수 있지만 구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구매가 이루어지고 구매 후에 평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구매 후의 평가, 만족했느냐, 불만족했느냐라는 부분이죠. 만족했다면 우리가 재구매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구전이라는 긍정적인 구전 활동이 나타나고 불만족했어요. 거래 중단.
고객 이탈 이런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답은 몇 번이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자주 나오죠. 이렇게 구매 의사결정 과정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확실하게 정리해 두세요. 자, 35번 보겠습니다.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업무 영역 중 고객의 니즈를 자극한대요. 고객의 어떤 니즈를 자극해요? 구매 니즈랑 연관이 있는 거죠. 구매 니즈를 자극하는 거 결국 사고 싶어, 지금 사야 되겠네, 더 사야 되겠네 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거와 연관된 건 뭡니까? 당연히 뭐예요? 판매를 촉진시키는 거죠. 많이 사게끔, 그리고 뭐 더 사게끔, 자주 사게끔 유도하는 판매 촉진이란 부분이었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36번 보겠습니다.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핵심 요소, 물론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핵심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에서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거 고객의 데이터베이스죠. 먼저 볼게요. 자, 대상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건데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겠죠. 자, 전문화된, 왜? 우리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에서는요. 텔레마케터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텔레마케터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마케팅의 성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전문화된 또는 숙련된 텔레마케터가 필요하다. 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 뭡니까? 스크립트죠. 그런데 그냥 스크립트예요? 아니에요. 정교한 스크립트. 여기서 데이터 시트는 또 뭘까? 이걸 몰라가지고 이걸 몰라서 답을 혹시 3번을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데이터 시트는 우리가 스크립트를 활용하면서 고객과의 통화 내용을 뭐예요? 기록한 거를 데이터 시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틀린 다음 그래서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뭐 핵심 요소까지는 아니죠. 기업 주도의 텔레마케팅 프로모션 핵심 요소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숙련된 텔레마케터 그리고 고객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정교한 스크립트는 뭐 핵심 구성 요소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업무 시 관리자의 역할에 옳지 않은 것을 아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고객의 구매 이력 정보 등은 개인정보가 텔레마케터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우리가 콜센터에서 고객의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텔레마케터가 고객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잠재 고객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고객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또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건 맞지만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에서 텔레마케터가 그 정보를 공유해서 정보를 활용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틀린 답 4번이었습니다. 우리 STP 전략 얘기 나왔죠? STP 전략입니다. 뭐에서 나와요? 우리 이거 시장 세분화 전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장 세분화 전략입니다. 시장을 세분화한 거 세그먼테이션 그리고 타겟팅을 하겠죠? 그리고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는 우리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다면 STP 그대로 해주시면 되세요. 답은 몇 번이에요?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또 포지셔닝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세요. STP 전략 어렵지 않지만 자주 나와요. 고마운 문제예요. STP 전략, 시장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또 포지셔닝을 결정하는 것 STP 전략이었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자, 제품의 가격 결정 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대요. 우리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제품의 원재료의 가격, 원가에다가 적정한 이익을 가산할 때 적정한 마진을 했네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원가 가산 가격 결정법이죠.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 간습적 가격 결정 볼까요? 우리 이것을 중거 가격 결정법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과거에 한번 사봤어요. 과거에 사봤더니 그 A라는 제품은 한 10,000원 정도라는 심리적으로 어떤 간습적으로 내 기준이 있어요. 10,000원 정도라는 또 다른 사람의 구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가격은 어느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어떤 중거가 될 수 있고 또 습관적으로 만들어진 관습적으로 만들어진 가격 결정법이 있죠. 자, 경쟁자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쟁자 비교했을 때
대등한 가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고가로 할 것인지 경쟁자보다 저가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경쟁 입찰 가격 결정법 이렇게 구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0번 보겠습니다. 해피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라는 부분입니다. 자, 해피콜 우리가 많이 봤어요. 어디서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에서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로 어떻게 물어요?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해당된다라고 물을 수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구매 고객에 대한 뭡니까? 구매 후 사후 관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후 관리라는 건 왜 할까요?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죠. 간단해요. 고객과 어때요? 계속 구매를 이어지게끔 관계를 형성해서 차후에 교차 판매, 상향 판매가 가능하게끔 하는 거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틀린 답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해피콜은 소비자와의 최종 커뮤니케이션 단계로 해피콜 이후의 조치사항은 특별히 필요 없다? 그렇지 않죠. 뭘 하기 위해서?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활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관계 형성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